안녕하세요. 55세가 된 박미경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에요. 작년 여름 실외 요가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일 말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제 몸을 과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평생 체육교사를 했어요. 25살에 중학교에 발령받아서 52살까지 27년 동안 아이들한테 체육을 가르쳤죠. 학창시절엔 육상선수였고 대학에서도 체육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운동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같은 나이 또래 여성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혈당도 완벽했어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58살인데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하는 일을 해요. 28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3년 뒤면 정년이에요. 월급은 28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저는 명예퇴직하고 나서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 벌어요. 명예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그 돈 일부로 분당 아파트 대출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딸 전세금으로 빌려줬어요. 지금도 아파트 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어서 매달 이자로 6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벌어들이는데 생활비로 250만 원, 대출 이자로 60만 원 나가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어요. 그나마 기초연금은 소득이 좀 되니까 못 받고 있고요. 명예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어요. 27년 동안 매일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도서관 일은 일주일에 3일만 나가면 되니까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어요. 헬스장도 문 닫고 수영장도 운영 안 하고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것도 답답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2022년 여름쯤 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그때 동네 아줌마들이 공원에서 요가 모임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1시간 정도 요가하고 오는 건데 제가 체육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작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체력도 좋아서 전혀 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부터였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도 저는 계속 나갔거든요. 다른 아줌마들은 너무 덥다고 실내로 옮기자고 했는데 저만 괜찮다고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평생 운동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 더위쯤이야 뭐 대수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서라도 야외 요가를 계속했어요. 아침 10시쯤 나가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공원에서 요가를 했거든요. 그늘진 곳에서 하긴 했지만 여름 햇살이 얼마나 따가워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간단히 아침 먹고 운동복 입고 공원으로 나갔죠. 날씨 예보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요가 매트 깔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30분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고 숨이 좀 차는 것 같고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같고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했어요. 이 정도 더위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땀 흘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독소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1시간 30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약해질 리 없어 이런 마음이었죠. 결국 2시간째 되던 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어요. 그 순간의 기억은 없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산책하던 할아버지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주셨다고 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햇볕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울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열사병이라고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었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요. 젊을 때는 더워도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55세 이후부터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수액 맞고 체온 조절하고 각종 검사 받고요. 의료비만 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어서 많이 돌려받긴 했지만 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후유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워도 어지러워지고 예전처럼 체온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한번 열사병을 앓고 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평생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평생 운동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운동도 제대로 못하게 된 것 같아서요. 가족들은 더 이상 야외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저 스스로도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몇 달 동안은 집에서만 있었어요. 운동은커녕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덥거나 습하면 불안해지고 혹시 또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도 못 이뤘어요. 남편도 걱정이 많았어요. 원래도 당뇨 초기에 무릎도 안 좋아서 관리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부부가 다 건강을 잃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괜찮냐고 걱정해주고 가족들이 저를 과보호하는 것 같아서 더 위축됐어요. 그러다가 가을쯤 되어서 남편이 제안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자고요.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무슨 전문가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평생 운동해온 당신이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다만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결국 대학병원 스포츠의학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검사해 주시더라고요. 체력 측정도 하고 심폐기능 검사도 하고 운동 부하 검사도 하고요.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55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최대 심박수가 2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같은 온도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체온이 올라간다고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근육량도 30세 이후로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아무리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와 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운동 계획을 짜주셨어요. 먼저 실외 운동은 기온이 25도 이하일 때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25도가 넘으면 실내에서만 운동하고 30도가 넘으면 아예 운동을 쉬라고 하셨어요. 운동 시간도 줄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에 2시간씩 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이라고요. 대신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정말 강조하셨어요. 운동 전에 물 1컵, 운동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운동 후에도 충분히 마시라고 하셨어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한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하면 즉시 중단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제약들이 답답했어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운동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노인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적응해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실내 수영장에 등록해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니까 체온 걱정도 없고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서 좋더라고요. 요가도 실내 스튜디오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에서 하니까 안전하고 강사 선생님이 계셔서 동작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체력도 많이 회복됐어요.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나이에 맞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충분히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게 됐거든요.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새로운 운동 친구들도 생겼어요. 수영장에서 만난 언니들, 요가 스튜디오에서 만난 동생들 모두 비슷한 나이대라서 서로 이해도 잘 되고 건강 정보도 많이 공유해요.
특히 체온 조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름에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운동복, 모자, 선글라스 모든 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입어요. 운동 전후로 체온 체크하는 것도 습관이 됐고요. 물병도 항상 2개씩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일반 물, 하나는 전해질 음료요. 운동하면서 조금씩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날씨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온과 습도 체크예요. 열지수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기온과 습도를 합쳐서 체감 온도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게 28도 이상이면 야외 운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가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됐어요.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어요. 시니어 건강교실에서 안전한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제 경험담을 들은 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젊을 때와 똑같이 운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위험한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알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55세가 넘으면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요. 강도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름철 야외 운동은 정말 위험해요. 아침 일찍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전 10시만 돼도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해요. 갈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더 위험해요.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진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해요. 참고 견디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운동할 때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요. 심박수도 체크하고 체온도 체크하고 운동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운동하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어디서 언제 운동한다고 알리고 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실내 운동만 해요. 수영, 실내 요가, 헬스장에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요. 시원한 곳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최고예요. 가을이 되어서 선선해지면 그때 야외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래도 기온 25도 이하일 때만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만 할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나이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강하게 많이 하는 게 좋지만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적당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무리해서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저처럼 열사병을 한번 겪고 나면 평생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최선이에요. 요즘 제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수영장에서 1시간 수영해요. 화요일, 목요일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1시간 요가하고 토요일은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요.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6일 운동하는데 한 번에 1시간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해요. 체중도 열사병 사건 이후에 조금 늘었어요. 운동을 못하는 동안 3kg 정도 찐 거예요. 지금은 서서히 빠지고 있지만 예전처럼 쉽게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원래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 사건을 보고 나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은 저랑 함께 수영장에 다녀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남편은 당뇨 초기라서 운동이 꼭 필요한데 혼자서는 잘 안 하다가 저랑 같이 하니까 꾸준히 하게 됐어요. 무릎도 안 좋아서 수영이 딱 맞는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딸은 처음에 제가 다시 운동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또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만 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운동하는 걸 보고 나서는 오히려 응원해줘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손자들도 할머니가 수영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요. 수영장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무리지만 언젠가는 손자들과 함께 수영하는 게 제 꿈이에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취미가 됐어요. 특히 중년 여성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책도 읽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병원에서 주는 자료도 꼼꼼히 읽어봐요. 폐경 이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체온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영양 관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도 먹고 있어요.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해요. 특히 운동하는 날에는 더 많이 마셔요. 수면 패턴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나요. 규칙적인 생활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꼭 지키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열사병 사건 이후에 한동안 우울했던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은 명상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책을 좋아하니까 일하면서도 재미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주 3일만 일하니까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여유로워서 딱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배웠어요.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실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아요. 운동복, 운동화, 수영복 이런 것들을 좋은 걸로 사요.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좋은 걸 선택해요. 실비보험도 더 꼼꼼히 챙기게 됐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장 범위도 늘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 안 환경도 바꿨어요. 온도계와 습도계를 거실에 설치해서 항상 체크해요. 에어컨도 좀 더 자주 틀어요. 예전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덥게 지냈는데 이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여름철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해서 공기순환을 시켜요. 겨울철에는 너무 덥게 하지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요. 체온 조절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일도 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월 2회 정도 건강 강의를 해요. 주로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세요.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다는 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젊을 때와 똑같이 운동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 알려드리고 싶어요.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기온 25도 이상에서는 야외 운동을 피하라는 것. 둘째,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 셋째,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넷째, 혼자 운동하지 말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제가 겪었던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요즘은 젊은 분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자기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해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해요. 가족이 서로 걱정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제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딸과 아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요. 그래서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올해 가을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요.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특히 같은 또래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내년에는 작은 운동 교실을 열어볼 생각도 있어요. 시니어 전용 안전 운동 교실이요. 의사 선생님과 연계해서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사병 사건이 제게는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정말 무서웠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제 몸을 더 잘 알게 됐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겸손해졌어요. 나이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젊을 때 건강했어도 아무리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도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60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55세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60대를 맞이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운동도 계속하되 더 안전하게, 영양 관리도 더 철저하게, 정기 검진도 더 꼼꼼하게 받으려고 해요. 특히 골밀도 검사, 심혈관 검사 같은 건 꼭 받을 예정이에요. 남편과도 함께 늙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자, 손녀들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 나이 또래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젊지도 않아요. 이 미묘한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해요. 20대, 30대처럼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70대, 80대처럼 포기해서도 안 돼요. 우리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체온 조절 능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면 돼요. 여름철 야외 운동은 정말 위험해요. 아침 일찍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오전 10시만 넘어도 기온이 25도를 웃돌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실내로 들어가세요.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세요. 특히 운동할 때는 15분마다 한 모금씩이라도 마시세요. 전해질 음료도 함께 마시면 더 좋아요.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참고 견디면 정말 위험해요. 혼자 운동하지 마세요. 특히 야외에서는 절대로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디서 언제 운동한다고 꼭 알리고 가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 같은 기기도 활용하세요. 심박수, 체온, 운동 강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기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스포츠의학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준비 없이 나이 들지는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55세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제 경험을 통해 미리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준비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